네, 좋습니다. 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기자님 그러면 오늘 바로 우리가 네. 티키타카 1분 헤드라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잡은 게 한동훈, 윤 과거로 놔드리자.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 건너야를 첫 번째로 잡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윤석열, 윤심, 영향력 예상 밖 시들, 친윤 김문수 하락세, 일각선 윤 탈당 요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 3강 구도 속 4위 쟁탈전, 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협공 이렇게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네. 당선되면 용산 쓰냐, 청와대 가냐, 세종 가냐, 어제 TV 토론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띄어진 것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후보가 뭐 회동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제 얘기. 어제인가요? 어제 저 나왔던 기사고요. 네. 이게 이제 단독 언론에 알리지 않고 다른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전에 네. 언론에 해서 뭐 오세훈 표 얻으려고 굉장히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정말 오세훈 후보가 당을 위해서 네. 사퇴한 것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그런 정보를 교류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은 오세훈에게 뭐 USB 받았다고 자랑하고 밥 먹었다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랬는데 한동훈 후보는 정말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가서 오세훈 후보하고 국가의 미래와 당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네. 그 내용도 보안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오세훈 후보가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네. 나경원과 같은 약자와의 동행을 잘 실천했다. 그래요. 누가 약자인지. 그리고 강자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네. 나경원 후보가 네. 나경원 후보가 그게 있어요. 그 뭐지? 어디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후보와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게 불과 한 네.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는데 예, 역시 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저기 한동훈은 강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는 거야. 그 약자들만 동행한다는 거. 그 바로 직접적인 해석을 못해 사람들이. 네. 다 같이 사진 찍은 사람들은 다 약자야. 뒤에 터져서. 네. 아니 근데 사실 어제 저희가 1시에 윤희석 수석 대변인이 오셨었어요 뉴스엔진에.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요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세훈 시장 왜 안 만나냐, 언제 만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홍보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그 민생을 위한 만남이구나라는 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 네. 광고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네.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이 위협에 처했는데 어떻게 좋은 해안을 좀 주십사 해서 네. 그런 얘기를 경청하고 오는 거지 가서 사진 찍고 이런 어떠한 그런 소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한 후보의 장점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걸로 딱 확인되는데 그 수석 대변인 어제 1시에 저희 방송 나왔는데 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1시 반에 보통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 어제 11시 반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 만나고 왔다고 그렇지. 공표할 건데 그렇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네요. 제가 그 오세훈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데 후보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당의 연구소에 줘야지 그걸 왜 맞습니다. 자기 정치팔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팀으로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오 시장이 얘기했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 뭐 오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네, 네. 맞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소한 약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진은 같이 찍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토낄 때는 같이 토끼자. 그게 서울런. 오 시장이 런 했잖아. 영원히 당길 런이네요. 그렇죠. 네. 서울시청 앞에 걸려 있어. 나는 토낀다. 서울런. 야, 근데- 약자와의 동행과 소울 럼이 이렇게 지금. 제가 서울시 그래도 부시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제 어떤 전날 얘기 있었죠? 뭐 그 전날 뭐 그것까지는 저도 자세히는 저기라는데 그 전날 우리 또 김병민 부시장이 또 우리 또 첫목회예요. 네. 맞아요. 김병민. 김병민 네. 부시장이 또 첫목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날 김병민 부시장이랑
통화를 좀 했죠. 네. 왜 했냐면 사실 제가 가족여행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가족여행을 이게 딱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을 이제 또 약간 좀 챙겨줘야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외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착륙을 딱 하는데 TV조선 9시 뉴스에 그 오세훈 시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탄핵을 찬성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그 애매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했어요. 얘기를.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짚어야 돼. 많이 심하게 제가 그게 이제 이게 막 착륙한 김에 딱 택시 딱 핸드폰 켜자마자 보니까 제가 또 빨리 쓰다 보니 네네. 좀 이렇게 심하게 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섭섭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오세훈 시장과는 우리 어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 이 분들과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비슷해요. 네, 결이 맞아요. 비슷합니다. 네, 결이 맞아요. 비슷한데 그래서 결이 비슷한데 내가 그때 이제 좀 약간 감정적으로 욱해서 그랬는데 하면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했죠. 그렇게 좀 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좀 조심해야겠다. 그 점에서 좀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네. 것 같아요. 괜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모양만 구긴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모양만 구긴데 그대로 쭉 갔으면 네. 헐 또 서울시장 재선할 때도 헐 나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도를 외연 확장하고 지금 가장 커밍아웃 해야 될 것은 다음 서울시장을 위해서는 한동훈 지지 선언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나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구하고 잡아서 서울시장 될 수 있겠어요. 중도를 외연 확장하지 않고는 네.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뭐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나는 미래 세대 새로운 73년도 새로운 세계를 여는 네.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한동훈하고 같이 가겠다. 네. 네. 이렇게 과감하게 던지면 나는 엄청난 본인한테 돌아올 것이 많다. 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 손잡고 딱 이렇게 손들고 있는 것보다는 한동훈 후보 손잡고 딱 손들고 있으면 뭔가 두 분 다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주잖아요. 네, 그거 좀 조언 김문수 후보하고 손잡을 땐 자기가 더 잘생겨 보이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랑 하면 훈수가 되고 한동훈 후보랑 하면 훈훈해지죠. 예리해. 아니, 요즘에 이렇게 살아있네. 훈수만 보서는 이게 승부에서 이기기가 힘드니까 훈훈하게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상수 박상수야. 그것도 밀고 있어요, 요즘에. 어제 밀고 네. 상수 박상수. 상수 박상수. 자, 어제 있었던 우리 그 대선 경선 후보들 비전 발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는 8번째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피날레를 짜잔하고 장식해 주셨죠. 어떻게 봤어요? 전 솔직히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앞에 분들 뭐 제가 딱 누구라고 찝어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네. 좀 너무 이렇게 준비 안 하시고 나온 티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신 건데 좀 아쉬운 후보분들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보였는데 마지막에 대표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너무 PT를 잘해주셔서 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근데 저희가 재밌었던 게 어제 하는 동안 저희 채팅을 같이 1,500분에서 1,000분 정도 봤거든요. 그 비전을, 그 비전 발표회를 저희 그 뉴스엔진에서 네네. 송출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재미로 토너먼트로 한번 띄워봤어요. 네. 처음에 유정복 시장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 다음에 누구 네네. 했을 때 1대1로 토너먼트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기면 그 다음 거랑 이렇게 해서 쭉 네네. 해서 이제 갔는데 뭐 결론은 1등은 한동훈 후보가 나왔는데 2등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2등. 되게 압도적으로 2등이 나왔어요. 정말요? 누구예요? 양양자? 재밌었어. 재밌긴 했어요. 유정복 시장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괜찮았어요. 유정복 시장이 나왔어. 이건 찬탄 이건데. 예. 유정복 시장 나왔어요. 예. 그래서 1번으로 했잖아요. 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유정복 승. 그다음 이 유정복 승 끝까지 갔다가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는 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유정복 시장이 나왔어요. 저도 왜 행정님 왜 그런 경우가 나왔을까요? 유정복 시장이 준비를 철저히 했고 아. 첫 번째 한 데 비해서 그 다음에
하신 분들이 줄줄이 너무 실망스러운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뭐하나. 냉정한 성분은 냉정한 것이. 그렇죠. 네. 하면 뭐하나. 근데 어쨌든 인천시 공무원들 욕봤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명언을 하나 하셨는 게 윤보 명태라고 이분이 또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내고 이재명은 퇴진시키자. 맞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와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잘 하셨고요. 네. 새롭게 봤습니다. 네네. 거기서부터 7번까지는 뭐 그냥 또 한 분 어디 또 광역단체 오신 분은 정말 왜 나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분 너무 실망을 했고요. 그거 왜 몰라요? 광팔로 나왔지. 예. 근데 그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하신 우리 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좀 빛났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광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본인도 PR을 해야 되는 정치인이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산불이 그렇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휴가 쓰고 나온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죠? 네, 네, 그것 휴가 많이 썼다고 기사도 나더라고요. 네, 휴가 쓰고 지금 우리 거기는 시민들은 너무 힘든데 그 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영남 자민련 우리가 이건 대구 경북 중심으로는 네. 늘 그렇게 기회적입니다. 늘 기회적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2선 3선을 했습니다. 오직 공천은만 보고 다음 선거에 누가 나한테 공천을 줄 거냐, 내가 뭐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나라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 광파는 게 중요하지. 그 나라에 산불 났는 거는 거의 뭐가 그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 생각이 딱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저는 사실 도민들 입장에선 진짜 해결된 게 한 개도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터뷰 같은 데서 아니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내가 좀 자리 비우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보고도 사실 좀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도민들은 필요 없는데 거기 좀 없으면 어때요? 공천만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공천만 있으면 된다. 그냥 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자임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동영상도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향이 구미인데 그 구미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네. 이분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제가 너무 이제 실망이 많았고 어제 이제 했던 내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우리 한동훈 후보가 내세웠던 어떤 그 계엄 문제 다 동의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도 뭐 따라하겠다고, 나경원 후보도 따라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 내세워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347 이 부분 하니까 나경원 후보는 또 145 해가지고 또 따라오고. 네. 그래서 계속 한동훈 후보가 이제 선도하는 입장이다라는 게 보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토론회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마 어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핵무장하겠다. 네. 뭐 이분들 뭐 개헌하겠다. 뭐 그냥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산하 개조 뭐 다 바꾸겠다.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선택해달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고 참 안타까웠던 거는 그래도 저는 AI 경쟁을 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조금 이 경쟁을 할 줄 알았던 안철수 후보가 너무 내용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서 조금 맥 빠졌고 좀 안타까웠다는 그런 실망입니다. 모습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비쳤거든.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실망입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저기 안철수 후보는 나니가스키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나니가스키. 그 나니가스키 저는 풀 버전도 봤어요. 아, 그래요? 내가 어제 그래서 풀 버전을 나만 볼 수 없다 해서 페북에도 올렸는데 생각보다 노래가 괜찮아요. 진짜 킬포는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 사진, 그 이상한 사진. 네. 나 진짜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 진짜 공식 계정 맞나 했어요. 네, 다들 나니가스키를 저도 정말 보고 약간 이거 누가 낚시한 게 아닌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저께 이제 아들이랑 둘이 이발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옆에서 아들이 그 나니가스키의 약간 병맛 버전을 보고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제 아들이 유튜브로 약간 병맛 버전 안철수가 아니라 딴 걸로. 그래서 내가 그거 뭐냐 그랬더니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 엄청난 인기라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을 기르는 뭔가 안철수 캠프의 어떤
성캐머니 이거를 만들자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바로 알아볼 텐데 저희 같은 유권자들은 학부모가 아니면 사실 모를. 그렇죠. 예, 학부모라도 이게 아이가 이거 나니가스키 보고 있으면 야 공부해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나니가스키 이거 정말 저기래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혹시 이런 거 뭐 재밌는 거 너네 초등학교에서 또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가르쳐 줬어요. 아, 그래요? 퉁퉁퉁 퉁사우르라고 나 또 몰라. 있어요. 그 이렇게 아세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세요? 통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통나무가 나와서 사람을 막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네. 때리는 거야. 이게 퉁퉁퉁 퉁사우르라고. 그래서 맞아요. 안철수 캠프 뭐 제가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셔도 돼요. 퉁퉁퉁 퉁사우르. 근데 애들은 다 아는 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애들은 투표권도 없잖아.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저런 거는 주로 이제 교육감 선거 때 쓰는 방식이에요. 학부모들, 아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거에 나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쫓기면 4등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결국 미친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친 전략으로 네. 해서 뭐 어떤 발버둥 치는 거지. 발버둥 치는 네, 거지. 네. 우리 한 후보를 공격하면서 네. 그래도 한 줄이라도 이슈화 시켜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 막 드럼통도 막 들어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참- 드럼통 대 나니가스키죠. 원래 야구도 와일드 카드전이 제일 재밌어요. 와일드 맞아. 카드전 지금 와일드 카드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네, 원래, 그러네. 예. 3등과 4등이 너무 치열하고 지금 그러니까 또 관전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보보 나니가스키. 근데 아무도 모르시지만 유정복 시장님도 패러디한 거 뭐 올리셨는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난 모르는데. 네. 뭐 어깨빵 있어요. 네, 어깨빵. 그래요? 어깨빵 이거 딱 하셨는데 그 이제 네. 국회의원 3번, 장관 2번, 네. 시장 2번 이렇게 챔피언 벨트 메고 그렇구나.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거는 무슨 감성인지 사실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이 왜 계엄 때는 어떤 역할도 못했을까 싶네, 그죠? 아 네. 그래도 나름 뭐 그래요? 늦게라도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아니, 하실 말씀이. 인천에서 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어깨빵에. 김포공항 쪽에서 약간 아, 그렇구나. 병목 현상으로. 병목 현상으로 새벽이었는데도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좀 괜찮은 핑계가 될 수 있겠다. 자연스러운 핑계. 하필 그때 강화도에 있었어. 네. 그 저희가 이제 윤심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2시에 있잖아요. A조 네, 토론회가 있는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 윤심이 뭐니 윤심이 찍는 후보가 뭐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이런 얘기 그 생각보다는 안 들려요. 그 지금 이제 윤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윤심을 타고 많이 이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이제 윤 어게인 제가 이제 우리 박상수 우리 변호사님 네. 저 페이스북을 보니까 윤 어게인인지 윤 어기안인지 그리고 신당 창당했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경북 보수심장 당원들이 생각할 때 네. 과연 이 상태로 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판단하에 김문수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 판단을 했고 그리고 윤심이라는 부분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미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지금 반대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여론조사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도 그 얘기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행정님은? 그러니까 박수문의 마이너스의 손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문수형에 모여서 덕수형으로 가자. 덕수역으로. 네. 그랬는데 모으려고 앞에 국회 앞에 있는데 덕수역 직행영차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문수역을 지나쳐서 덕수역에 가 있는데 모이기는 문수역에 가는 거야. 빠꾸가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문수역에 내리는 사람이 흥행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네. 전략 미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덕수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문수역에서 모여. 문수 올려부터 해야 되는데 같이 올려버린 거야. 근데 같이 올렸는데 일반 행이 있고 직행 9호선만 해도
급행이었잖아요. 네. 그렇지. 급행이 먼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문수역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갈 거. 우리 저기 덕수역 갈 건데 네. 제끼자. 우리 덕수역에 가서 기다릴게 했는데 문수역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출발 성원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수형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수가 떠야 덕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문수가 못 떠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저 행주님 네. 그 긴급하게 장동혁이가 네. 투입되는 것도 그런 방향도 생각해 그러니까요. 볼 수 있네요. 예. 사실은 이제 잘못하면 문수 보살이 되는 거야. 자기 혼자. 사실은 대봤자 덕수 갈 건데 누가 문수한테 몸 바칠 거냐.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어딘지 알면 쏜살같이. 예. 그러니까요. 언제 여기 와 있었지? 네. 예. 그래서 쏜살같이 지금 이 빌딩에 4명이 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어제 네. 강직들에서도 홍준표 후보하고 했거든요. 네. 내 질문 이랬어요. 왜 4층 구했냐? 아. 당신 지지자들 엘리베이터 한 사람도 못 타더라. 한동훈 9층 10층에서 다 타려오고 6층에서 김문수, 유정복 타니까 네. 5층 4층이면 만 원이 돼갖고 그렇죠. 맞아요. 당신 지지자들 할배들인데 콘도로 침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엘리베이터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야 건강해졌죠. 홍준표의 답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컨대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면 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충성도를 약화시키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공감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두환에 대한 어떤 뭐 5.18 비판을 하지만 전두환이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 왜 그런 장세동과 같은 맞습니다. 그 지지자가 있었느냐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백담사에 가서도 뭘 했다라는 그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런 인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예. 그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일반 열차를 타기로 했는데 급행 열차가 먼저 와버린 이 전략적 미스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누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홍준표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 예.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뭐지 김문수랑 한덕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원래 문수 올려 덕수 내려부터 하려고 했는데 덕수 올려 문수 내려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덕수 올려 문수 내려가 되니까 이게 청기백기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보니까 준표가 지금 이제 상당히 그런 그 반사 효과를 네. 갈까? 이렇게 되는 네. 거지. 덕수 올려. 뭐 이렇게 바로 하다가. 도훈이한테 가기는 멋져 그러니까, 보니까. 멋져 보니까 이제. 일단 준표한테 올라타 있는.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도 우회상장할 때 쉘 기업을 하나 놓고 예. 그 껍데기 쉘 기업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우회상장을 하는데 지금 문수가 쉘 기업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쉘에 누가 투자를 하냐고요. 쉘에 그렇죠. 예, 저쪽에 본체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덕분에 그 뭐 사회 전략기획 심판까지 다 본다는 그 대변인 한 명 있었잖아요. 젊은 대변인. 네네. 그 양반이 이제 뭐 한동훈이 될 거였으면 되는 게 할 거였으면 결선들 도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박수영 의원이 밖에서 장외에서 한덕수를 띄워주는 덕분에 정치공학적으로는 우린 결선을 가도 1대1이 아니라 1대1 싸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좋아진 거죠. 그리고 결선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몇 번 또 희석이 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마음이 차갑게 식을 기회도 좀 더 가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역시 우리 그 친윤계들에서 뭔가 기획을 하면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네, 네. 항상. 네, 요번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잖아. 네, 일관적이야. 일관적이라. 굉장히 일관적. 그리고 윤어게인당도 어제 SBS 안희재 기자가 네. 단독 특종을 하나 내지 않았습니까? 파면되는 날 그렇죠.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단독 특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인단은 너무너무 화가 날 거예요. 지금 변호인단이 완전히 무슨 배신자, 정치인 뭐 그래서 저는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SBS 안희재 기자 기사가 나오기 전에 네.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변호인단 이러면 안 된다. 변호인단이 정치를 하면 앞으로 대통령의 변론이 형사법정 변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변호인단이 정치하면 지금 창당하겠다는 변호인단은 모두 교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강전의 대변인이 저랑 같이 방송했거든요. 그 방송에서 강전의 대변인도 어느 정도 동의하더라고. 그랬는데 SBS 기사를 보니까 변호인단이 억울하겠는데 싶은 거야. 왜냐면 대통령이 하라 그랬으면. 그렇지. 근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얼마나 지금 변호인단이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변호인단 입장에서 오히려 그만둘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 신뢰관계가 그렇죠. 사라진 거거든요. 네, 네. 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진짜 일관성 있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거 계속 일관성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야, 여의도 쉽지 않다. 제작거리에서 단무지란 참 누군가 그걸 지어줬지만 참 단순하고 무식해요. 진짜 생각 없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진짜 일괄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도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물주물하다가 놔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오늘 또 라디오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좋은 거 받았는데 자기는 뭐 저출산 뭐 그런 이상한 거 받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출산이 이상한 거냐 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아, 그분은 약간 노선을 개그로 가나봐 이제. 자기도 사실 어떡해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출산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미래 그 절대 부위원장 그- 자리가 그 차관급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관급이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장관급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예요. 뭐 기후 변화 그런 것도 했잖아. 기후 특사. 예, 네. 특사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이상한 거 법무부 장관 좋은 거 주고 자기는 뭐 받은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나경원 의원 나오려고 대표 나오려고 할 때 연판장도 박수영 의원이었네. 그러고 그분은 연판장에 약간 그게 있네. 네, 연판장 중독이신 것 예, 같아요. 아 중독. 네, 중독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경원 의원 그렇게 해서 버렸지. 그 다음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해서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김기현 의원도 그러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그 다음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또 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다 그런 식으로 주물주물하다가 다 버림을 당했는데도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 보면 아직도 친윤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나쁜 남자로서의 강한 매력을 갖고 있다. 진짜. 예. 그래도 김기현 의원은 나름대로 그냥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나마도. 네, 네.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 이념이 밥을 먹여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접는 것이 훨씬 더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생각하고 있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이념적으로 설명해 보라. 어떤 이념일까요? 또 도망가겠죠 뭐. 반헌법적인 이념. 판사 출신인데.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이념이 밥이다 이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예. 뭐 저출산위원회가 뭐 별거 이상하다 네. 이러니까 뭐가 이상하냐 이러니까 예산이 20억밖에 안 되고 직원이 22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은 그분은 돈이 밥인 거예요. 돈.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러네. 부분은 자리는 장관급을 줬는데 예산 20억에 직원 22명이면은 이런데 1억씩도 안 돌아가잖아요.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나한테 그런 걸 줬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중요한 자리 자리고. 가지고 자기는 헝가리식 K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는 배틀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예산 20억밖에 안 되고 직원 22명밖에 안 되는 이상한 조직이었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 그거는 깜짝 놀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걸 쉴드치기 위한 핑계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헝가리 시기가 아니고 헝그리 시기. 맞습니다. 밥이다. 밥이다. 근데 아이고야. 이제 바보가 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중진을 저출산위원회 보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해 꽤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상한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가 봐. 그렇죠.
그러네. 결론이 이상한데. 근데 제일 좋은 거라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대통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예, 좋은 거. 그게 됐어. 네. 그분은 그런 분들은 만약 대통령이 되잖아요. 될 일도 없지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뭐 우리 여당의 의석이 적어갖고 일을 못했네. 그 얘기 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똑같아. 근데 관직을 가지고 좋은 것 이상한 거를 나눈 게 무슨 관직이 명품백입니까? 아 그렇죠. 예? 어떤 자리는 루이비통이고 어떤 자리는 샤넬이고 어떤 자리는 뭐 중저가 브랜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어딜 예. 가서든 자기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하면 빛이 나죠. 그쵸. 맞아요. 예. 이게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왔다고 맞아요. 전 세계가 굉장히 걱정하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모델을 나왔다면은 헝가리식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입안을 해서 잘했다면은 저희는 차기 대통령제도 남았죠. 근데 그 자리 그런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당 대표 하겠다고 하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쵸. 그 1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적다고 당대표 하러 나온 거네. 그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황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왜 이념을 들고 나오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장 폐업 정리하는 시점에서 네. 우리 집이 명품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건 그러네요. 아니죠. 예. 지금은 현재 오히려 이재명처럼 누구한테나 쇄쇄해야 될 정도의 시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용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네, 네. 현재 지금 뭐 보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훨씬 기존 스탠스를 낮추면서까지 가야 되는 그걸 애둘러서 그 우리 한 후보는 국민이라는 말로 정리한 거거든요. 네, 예, 동료 시민, 동료 국민 시민, 이렇게 국민. 하면서 네. 전체를 포괄하는데 아직도 집이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고 이념이 자기 어떤 이념이 있는데 나는 이념이 없다고 봐요. 이념이 네. 없다. 예, 그렇죠. 이념이 네, 없다. 진짜 우리 뭐 출마가 직업인 네. 나경원 의원한테는 이제 이념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항상 댓글도 이해관계로 네. 계산을 하고 이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늘 말이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예, 그때 기준이 그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계속 댓글도 주는 거 보면 이제는 정치 생명이 좀 끝나 보여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이번 출마 이후에 만약에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아까 돌직구님은 네. 그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마음에 안 들으셨던 게 나경원 의원님 얼굴이 자주 나오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리하시네. 예리하다 예리해. 예리하시 역시 예리해. 우리. 근데 그 사실 얼굴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자기 역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되게 나이스한 네. 정책을 위한 간담회라던가 그냥 간당회 말고 예? 뭔가 뭐 세련된 것들 많이 하면 진짜 언론에 많이 비춰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자기가 만들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것도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어찌 보면은 되게 연판장으로 당 대표를 못했고 또 요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명태균으로 서울시장을 못한 걸로도 맞아요.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네, 조사하는 조사 거 중이지만. 중이지만 네. 그러면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용감하게 맞섰으면요. 지금 대선 후보는 나경원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상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지. 근데 어제 우리 11시 반에 공동선대위원장 발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이면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리 사의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졌지만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옳으냐 그러냐 국민만을 바라봤다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참여하게 됐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비교 공감했어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온 얘기 그렇잖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윤심을 끌고 갔다가 버렸다가 네. 밀었다가 네. 당겼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만 보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행동했다는 게 지금 서서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 점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합류를 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내일 국민의힘 비조가 좀 2시에 네, 토론을 네, 맞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토론회의 구성에 네. 나경원, 홍준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렇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4위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나, 와일드카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빅4의 한 명은 여기서 선택권이 네, 있다. 선택권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는 진짜 한동훈 후보를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맹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반응을 안 하면 안철수 후보가 4위로 올라올 것 같고 아, 오히려 거기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내면서 반응을 해주면 네. 나경원 후보가 4위로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지금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나경원 후보는 지금 본인이 지금 이거를 4위로 올라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한테는 그 드럼통으로 일단 한번 씹혔죠. 시비를 한번 네. 걸었고 네.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응을 해줬어요. 또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영연백에 괜찮았어요. 들어갈지언정 뭐 영연백으로 했잖아. 받아줘서 네. 이게 효과가 받아줬어. 있었거든요. 뭐하러 그다음에 받아줬대? 한동훈 후보한테도 전초전으로 뭐 절대 한동훈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후보가 받아줬어요. 덕분에 이제 나정이라는 별명은 생겼지만 그렇죠. 네, 나정이라는 별명은 생겼지만 우리 덕분에 나경원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는 그러네. 한동훈 후보의 반응을 누구보다 기다릴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나경원 후보의 손뼉을 마주쳐 줘서 나경원 후보를 4위로 올릴까? 아니면 그냥 모르쇠 하고 앉아서 안철수 후보가 4위가 되게 할까? 그게 이제 내일 관전 포인트.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다. 상수 상수 박상수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나경원 의원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니까 나 좀 때려줘. 나 지지율 좀 올리게 때려줘. 이거잖아 지금 또. 그게 한동훈 후보가 이게 맞아서 이렇게 해주면 진짜 오히려 4위에 올라온 다음에 한동훈 후보에게 또 반할지도 모르긴 아 하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했던 걸 그러니까 생각하면 또 질척거릴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재밌다. 내일 네 우리 한동훈 후보는 4위의 택을 누구로 할 것인가. 요거 재밌다. 나경원 씨 사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어느 시점에서 과감하게 미래 세대에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그 길을 열어줬을 때 스스로를 접었을 때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백한솔. 적어도 5선 의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이해관계를 그쵸. 안 보고 국민과 맞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그렇게 가야 그러면 돼. 정치 생명 끝나겠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보면 그렇게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보면 나경원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1대3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뭐 안철수가 크게 뭐 안철수가 올라오거나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크게 한동훈 후보의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2대2 구도보다는 1대3 구도로 확실하게 어저께 제가 강직들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 두 사람 만드는 데까지 안 가겠다. 네 사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50%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가 50% 먹어서 4위로 끝나는 경선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다. 그러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1대3이면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리부리한 그 안철수 후보를 올려서 또 뭐 대선 테마주 갖고 막 싸우고 이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행주행님 제가 네. 비포에 못 들어갑니까? 네. 실망입니다. 네. 안 나경원 비슷한가 후보를 봐. 올려서 이렇게 세 사람씩 그 문수 형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먹게 하도록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전략으로는 부분이라고 3대 1이 봅니다. 낫네요. 예. 네, 그러네요. 요것도 참 재밌다. 어쨌든 우리 내일 2시 토론회가 더 기대되는. 네. 그리고 강적들 그 언제 나와요? 그럼 어제 아마 가신 오늘 거? 저녁 하지 않나요? 오늘 오. 하나요? 네, 네. 오늘 방송 분이시군요. 그럼 네. 홍준표 후보 나왔어요? 네. 아, 그랬구나. 재밌는 재밌겠다. 뭐 에피소드 좀 몇 가지.
글쎄요, 뭐, 스포 약간만 해주시면 안 돼? 스포. 글쎄요, 뭐, 저기, 뭐, 돼지 발정제 얘기도 나오고. 아니, 그것도 웃기는 게, 네.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무슨 메이크업 할 때부터 오늘 그 얘기도 하자. 자기가 먼저 재밌게 하자라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문수행이 빠지니까 저기 지지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큐시터 놓지 말고 아무 문제나 질문하면 다 답할게 그래놓고 처음부터 저 진중권이 좀 세게 하니까 부르고 화를 내고 한동훈이 그래서 그거 조정하느라 내가 사회를 보는 거니까. 그분은 참 변하면 그분도 일괄적이야, 그죠? 그리고 뭐 자기는 양원제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은 7공화국 하면서도 본인은 3년 이렇게 4년 임기 단축할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2030년 되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재명하고 똑같네. 그렇죠. 이재명도 그때 하는 건 반대 안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또 CBDC는 왜 몰라요? 그러면 부총리는 알지 내가 왜 알아? 그런 부분은 안 되겠는데 이것도. 그게 이제 바로 한동훈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그렇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 후보를 골치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을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고 내가 보기에는 예. 블록체인 깊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CBDC조차도 몰라가지고 뭐 그런 정도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경륜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약하다고 느끼면 안 줘요.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네. 모르는 걸 뻔뻔하게 몰라 하는데 귀여워 보이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은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무식하거나 이게 전쟁등하지 않고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몰라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게 그 리더가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유형은 이제 약간 좀 만기 친남 형식으로 다 모든 걸 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백과사전형. 한쪽은 뭐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전문가에게 다 위탁할 수 있는 분이면 저는 그것도 나쁜 리더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나쁜 리더라고 생각 안 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기존의 모습을 보면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만기칠람 하실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치,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중후장대한 공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중동 쪽에 가서 중동의 석유를 확보해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터지냐면 오일 쇼크가 터져서 중동의 석유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얼마를 급등하냐면 당시 1차 오일 쇼크 때 석유값이 5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차 만땅으로 넣으면 10만 원 하는 게 5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엄청 큰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중화학공업 하려면 석유를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중동으로 보내버리죠. 보내버려서 거기서 오일머니를 벌어와서 오히려 그 부분을 기회로 활용하는 그러한 성각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리더가 그걸 못해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AI와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이게 새로운 하나의 전환입니다. 저는 이게 디지털 화폐 처음 나올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대신 투자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누구보다 빠르게 이게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디지털 화폐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자본이 완벽하게 극복할 방법이에요. 이거를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통용이 되게 되면 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가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본은 세계화를 원했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로 장벽을 치고 외환 관련된 규제들을 장벽을 쳤는데 디지털 화폐는 이걸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중국 같은 나라는 디지털 화폐 거래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안화가 위협받으니까 위안화로 달러화를
누군가를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경제와 맞지 않는 국가 시스템에 어찌 보면은 그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아서 뭐해?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저기 교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러면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주도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마치 무엇이냐? 전부 MP3를 다운받는 시대로 바뀌는데 끊임없이 테이프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끊임없이 CD-롬 플레이어를 만들던 소니 같은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시대에 넘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신사임당 프로에 나가서 한동훈 후보가 그 디지털 화폐, 네.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그 식견을 보여준 부분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현실 정치인 중에 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아니 교수분이 눈에 하트가 돼서 아니, 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나 꼰대 맞다. 그런 것 자체를 쿨하시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나이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좀 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꼰대를 쿨하게 인정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하고 버틴다?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치. 그 시대의 변화는. 그치. 왜냐면 자기가 트럼프하고 같이 뭐 소위 말 맞닿아 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그건데 그걸 모른다. 가서 트럼프도 혼나는 거 아니야? 네. 뭐 트럼프만 치다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아까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만약에 우리 홍준표 후보한테 들려주잖아요. 난 거기서 반도 못 이해할 것 같아. 모르죠. 근데 그 화를 내지 그러면. 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총리 있어. 될 사람한테 브리핑하면 되지. 내가 시간 잡을 테니까 가서 만나봐. 이러죠. 근데 이 점에서 이렇게 네. 과거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우리가 김영삼 정권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정권을 딱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면서 따라붙는 얘기가 뭘 따라붙었느냐. 머리는 빌리면 되지. 이 두 가지가 김영삼 씨가 정권 때 얘기는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죠? 최영우가 얘기 있는 에피소드도 있죠. 미국에서 김영삼 정권에 철학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최영우 씨가 얘기했는 말 있잖아. 아니 우리 대통령 철학가 나왔는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아이, 지금 진짜. 지금 이래 보면 김영삼 정권에 우리가 뭘 겪었죠? IMF 겪었잖아. 결국 뭐 빌려 쓴다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지?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만기 칠남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인재를 쓰려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치? 맞아요. 내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맞아요. 있어야지만 저 사람이 저기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맞아요.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모든 걸 자기가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인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직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니까 누가 추천해서 하면은 정신인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국가의 미래를 경제개발 우리 한동훈 후보 얘기하잖아요. 이개년 계획 짜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가지려면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그다음에 인재를 쓰라 그러니까 네. 강원도 사람을 많이 썼어요. 인재는 강원도에 있으니까. 아우. 진짜 전염병이에요 이거. 이제 잠깐만요. 주의보가 내려, 주의보가.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안철수하고 지금 우리 나경원하고. 감독이 재밌게 이렇게 우리 시청자한테 했습니다. 네. 4위는 안철수 대 나경원, 4위는 누구? 오, 막상막하고 박빙이네. 박빙이네. 네. 안철수 46, 나경원 54. 네. 지금 470분 네 지금 이상으로 좀 투표를 해주고 계시고 되게 박빙이네요.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속도 궁금하네요. 뭐 마음도 궁금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 얘기 좀 할게요. 어제 민주당의 세 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진 않았어요. 네, 궁금하진 않았는데 세 분이 나서 이제 TV 토론회를 MBC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뭐 좀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세 분의 의견이 합치한 것 중에 하나는 내란을 일으키면 사면은 금지하자.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변호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분들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혹은 어디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변호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네, 아마 그 민주당은 반민특위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 것 같아요. 100% 만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우리 당 뭐 친윤 그룹들만큼이나 정치를 잘 못해요. 한쪽 다 못해. 제가 보니까 뭔가 실력은 없어. 둘 다 못해. 왜 못한다는 걸 느꼈냐면 네. 보통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기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는 대선이라고 생각되면 굳이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국민들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더라고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은 네. 법안도 발의해. 반헌법적 행위자, 네. 좀 특별위원회, 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막 특위에서 조사해가지고, 뭐 형사처벌까지 하고, 뭐 이런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 발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쩌면 되느냐? 와,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하자. 그렇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더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하는데 우리는 더 못해서 슬프다. 우리는 덕수 올려 문수 내려만 하고 있는 거야. 결집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보수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누가 가장 되는 후보인가를 네. 찾아서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냥 뭐 배신자 얘기나 하면서 내부에서 자잘한 일들 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나 하면서 네. 결집을 못해.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아까도 제가 와일드카드전이라고 얘기했죠.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와일드카드전인 이유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2연패하고 욕하고 있으면 저쪽 팀이 3연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약간 네가 가라 와카전이 펼쳐져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우리 누가 나가는 게 자격이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와일드카드전을 펼쳐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응원하면서도 약간 자괴감을 느끼면서 응원하는 막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게 네. 지금 뭐 후보들이 나와서 사면 안 한다 그런 얘기 자체는 이 당의 실질적인 오너가 이재명이 아닐 수 있다. 민주노총과 개딸의 어떤 이념적 정파들이 실제 주인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벌써 이제 그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조에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노동운동 세력들이 중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조금은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면 문제는 뭐 시대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 사면을 없애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김경수는 좀 이상하지. 지는 받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세이브하고 들어온 거야. 나는 세이브 이러고. 아이, 나는 참. 사면 되고 니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냐. 그러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그 잘 보셔야 될 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 모든 후보들이 뭐 내란에 동조하든 안 하든 후보가 되면 다음부터 대통령 사면권 없애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저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 네. 누구를 위에서. 누구 보라고 누구 제 얘기를 보라고. 던지냐 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박혀 있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냐, 민주당 당원 밑에 있는 핵심이냐 네. 그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선거를 계속 윤석열 탄핵, 내란
이걸로 선거를 끌고 갔다는 거죠. 예. 예, 저 사람들의 목적은 그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한데 왜 당신이 야당 그 대표로 있을 때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해놓고 왜 못 지켰냐 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못 지켰다. 근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이제 자기 무능을 그냥 입으로 내놓은 거밖에 안 이제 되잖아요. 김동연 거짓말이지, 지사가 널. 당 대표 하는 동안에도 네.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통령이 안 돼서 그랬다는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뭐 이번에도 개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가 네. 계속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 나 5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어제 보니까 또 TV 토론에서 뭐 처음에는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했잖아요. 맞아. 막 뛰었다가 어제는 뭐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 고쳐서 들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세종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그래? 이건 또 목미 이러겠지. 네. 이재명인 줄 몰랐어?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네. 뭐냐면 청와대는 배민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법인카드를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은 냉정하게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 공간을 시민한테 공개를 했다고. 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되면서 다시 접수를 했다고. 거기서 놀이를 그게 재밌거든. 그렇죠. 뭔가 아방궁 같고. 카드 꽂아 카드 빼 이게 상당히 재밌단 말이야. 유부초가 넣어 뭐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샌드위치 받고. 뭐 그렇죠. 이런 게. 그게 지금 지도 용산에서 한번 자고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청와대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재미가 없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재명은 타고난 사람이다. 어떻게 타고났다? 타고났냐? 어디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한 얘기를 해준대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한 얘기. 네.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듣고 싶어한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은 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려 반대되는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아 그래요? 혼자 만난 줄 알았더니 다 모아놓고. 진짜. 이재명이는 정확하게 혼자서 만나서 3시간 동안 핸드폰도 안 본대. 다 그 얘기를 딱 네네. 빨아들이고 맞습니다. 딱 적는데. 네. 그저께 내가 임종숙이 만나서 정서요 만났대. 계속 그래요? 적었대. 그래요? 그거로 끝이야. 적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낙연은 어떤 만나자 그러면 독대 하나보다 가보면 한 10몇 명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이 죽어도 안 내요. 호남당에서 호남 후보가 맞습니다. 비례대표 하나를 내가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그래도 호남이 비례 하나 줄 줄 알고 그 당 찍었어요. 네. 비례 하나도 안 줄 정도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아 그러네. 요런 분석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 뉴스엔진과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쇼는 티키 타카 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특종을 쳤을 때 해줘야 돼. 우리 행정님은 역시는 역신 것 같아. 대단합니다. 감독님, 행정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 투표하고 있는데 투표 어떤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빅4에 누가 들어가느냐, 안철수가 들어가느냐, 나경원이 들어가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 좀 보여주세요. 네. 퍼센테이지. 지금 안철수 1,414분이, 15분이 지금 투표를 했고요. 안철수 56%, 나경원 45%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왜냐하면요. 네. 정오 투표예요, 정오. 정오 투표? 나경원 후보가 더 싫다라는 것을 표명할 뿐이지 전략적 투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인기 투표를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정신 차리세요. 나경원이 더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싫은데 조금 더 싫어 요거구나. 둘다 그렇게 보고 싫은데 있는데 실망입니다. 비슷하기 싫은데 10% 차이 나네.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네. 숲재명이가 네.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 도지사 문제도 그렇고 네. 또 공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권위주의라든지 군사 정권의 산물이잖아.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산물인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 다시 열등의식을 청와대로 굉장히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굴림. 공무원 5년이 아니라 네. 왕정 5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된다. 왕으로서 5년을 지내고 싶은 거지 공무원으로서 5년을 지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대표는 늘 얘기했잖아. 내가 견장 차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3년이었다. 네. 그 3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개헌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문을 여는 역할로서 내 공무원 3년은 마감이 될 거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네요. 내 왕정 5년을 화려하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왕처럼. 그런 근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홍준표 괴물 후보는- 정권이 탄생돼서는 안 됩니다. 윤표 후보는 그 임기가 한 후보가 3년, 자기는 이제 5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렇게 공격을 오히려 할 거예요. 무엇이 책임지는 자세냐. 3년 해갖고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공격할 게 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개헌이라는 거는 한동훈 후보 아니면은 지금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네. 전 여기 대선 주자 중에 왜 그러냐면 완전 이재명 공감합니다. 후보는 네. 개헌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대통령 되면 의회가 190여석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법원도 자기가 대법관들 다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자기 임기 동안. 네. 그럼 법원도 완전히 자기게 되죠. 무엇보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2명 지명해가지고 가처분 9대빵 나온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이재명의 손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임기랑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에 이재명이 5년을 임기를 하는 동안 마지막에 조한창 한 명 남습니다. 보수는. 그러니까 9명 중에 8명을 전부 진보로 좌파로 전부 바꿔버릴 아우 수가 소름 있어요. 끼친다 이거. 그리고 그 2명을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임명하고 2명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네. 그 2명을 임명을 해도 어떻게 내란 혐의가 있는 후보를 임명을 합니까? 이러니까 9대0 가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 한 명을 그 안가에서 만난 그 한 명을 네. 임명한 것 때문에 9대0 가처분이 사실 나오게 된 거고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대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 전체를 살리는 것보다 윤심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4월 18일은 우리는 왜 못 기다려요 도대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곳은 4월 18일 이전에 모든 걸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4월 18일만 지났으면 이렇게 가처분 9대0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4월 18일을 이전에 왜 굳이 임명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른 어떤 보수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법상 뭐 4월 18일까지 임명을 그러니까 퇴임 전까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법의 내용에 있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민주당 국회 몫의 3명. 네. 그 사람들은 퇴임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임명했는데. 그렇죠. 그러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네. 4월 18일 이후에 임명을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테마주로 띄우기 힘든 거 아니었냐. 왜냐면 우리가 5월 3일에 이제 5월 4일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오려면 그때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4월 18일 이후에 임명을 시켜놓으면은 이게 받는 기간이 한 2주밖에 안 되니까 4월 초에는 임명을 해놔야 이게 한 달은 가니까 야. 이거 한 거 아니냐. 그거 자기 계산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 결국에는 보수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이 절호의 기회를 가처분 9대0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야, 윤 예리하네. 대통령과 그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나이브하냐. 이 진보 진영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흔형 받고 쳐낸다. 네.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가 너무 낮은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수가 낮았어요. 네. 아 그러네. 근데 우리 상수 박상수 역시. 상수 박상수 예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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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상수리 나무에서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나면서 도토리가 난다고. 맞네. 상수. 맞네. 이 맞네. 대목에서 이 대회 한번 해야 돼요. 오케이. 상수리 나무에서 누가 난다고요? 도토리. 도토리가 나고 우리는 또 도토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도토리를 만드는 방송 티키 타카 쇼. 나 참. 힘드네. 예리해. 상수 박상수 예리해. 아니 네. 행주행님 지금 기빨려가지고 힘들어 아니 지금. 지금 계속 좌파가 다 장악하는 시나리오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술 더 나가서 더 겁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세계 정세가 트럼프가 지금 삼선하겠다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됐습니다. 자 지금 돼서 이재명이 이 5년 단임 이제 깨고, 네?
중임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설마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됐어요. 자, 4년 중임제를 해서 나도 출마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재명이는 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네, 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슬로건이잖아요. 괴물. 그렇죠. 이재명 합니다. 그러네. 이재명 합니다. 야,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해찬 전 총리가 그랬잖아요. 50년간은 집권하는 정당이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보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독재 국가로 후퇴할 수 있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날 계엄의 밤에 제가 국회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날 밤에 국회에 있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허약한 거였구나. 네. 아, 완전 공감. 내가 네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계엄이라는 걸 겪어보질 않아서 네. 이걸 잊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 거였구나. OECD 가입한 나라 중에요, 이슬람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범이었던 터키가 에르도안과 함께 그렇죠. 에르도안의 맞습니다. 거의 총통제 독재 국가로 넘어간 게 불과 한 10여 년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게 터키가 그렇게 가는 게, 야, 저기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게 좀 약간 독재적인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남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보니까 민주주의는 정말 허약해서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계엄을 막아서 그거를 한번 막았는데, 네. 그 다음엔 이제 의회 독재에다가 정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한 괴물 이재명의 이 정부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이번 6월 3일 대선 때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열립니다. 네, 확실히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대권 주자들 중에 그 누구도 3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 후보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약속을 지킵니다. 네, 네. 이 사람 지켜요. 그래서 3년 하고 개헌하고 4년 중임제 개헌되면 우리 당 대권 주자들 어차피 2년 있다가 출마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2027년에. 네네. 그러면 1년 더 있는 거야. 2028년에. 그러네. 출마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한동훈 후보를 써서 그 3년째로 하는 그 사이에 개헌을 해가지고 네. 7공화국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우리 당의 대권 주자들이 그때 그 레거시를 이어받아서 8년짜리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근데 왜 지금 이 유일한 우리 당의 어찌 보면 이재명에 대한 유일한 전략 무기인 한동훈을 묻어버리고 고의 패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당이 될 길을 선택을 하려는 건지, 저는 이 진영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은 친윤 패널이랑 방송을 하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소름이 돋은 적이 있어. 그 친윤 패널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야당에도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당에도 상관없어요. 야당이 더 편해. 야당이 오히려 네. 편해. 그리고 야당하면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돈 벌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정말 이게 보수가 지금 바닥부터 썩어 있고, 이러니까 계엄이라는 것도 하고, 심지어 계엄 이후에 우리가 살 유일한 길도 있는데 그것도 선택을 못 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어찌 보면 총통제 에르도안 같은 에르도안, 푸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 다 민주적 방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게 21세기 연성 독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네. 이거 우리 모두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히 이재명 괴물 정권이 탄생이 되면 네. 다 장악하게 되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왔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진짜 그죠? 이번 대선은 그냥 대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네요. 괴물 전쟁이 정권을 탄생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49년생, 51년생, 53년생이 지금 나와서 될 나라입니까? 미래를 열 수 있습니까? 고마 여러분? 좀 하세요. 어? 네. 이게 뭡니까? 그렇지. 이게 뭡니까? 고마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빨리 손 드세요. 그죠? 한동훈 씨 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될 만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년만 좀 참고 밀어주세요. 좀 밀어줘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
지금 진짜 우리가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겪게 될 우리의 운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 주세요. 국민은 다 아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모르냐 이런 얘기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명 아니냐 이 시대 교체는 이런 걸도 주시는데 정말 이번 대선은 우리 타카 아저씨 말씀대로 전쟁입니다. 전쟁. 예, 네. 왕당파와 시민파의 네. 정쟁입니다. 네, 전쟁.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기는 후보를 밀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후보의 캠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포동 정혜림 부대변인께서 우리 한동훈 후보의 동향하고 최근의 이슈들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다람쥐로 정다람쥐로 소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 먼저 좀 띄워주실래요? 네, 어제 있었던 페이스북 먼저 한동훈 후보의 페이스북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하면서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네, 국민 먼저 캠프에서 저희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육선의 조경태 의원님과 네. 감사원장을 지내신 최재형 전 의원을 모셨거든요. 아, 근데 일단은 너무 든든해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너무 큰 선택해 주셨고 너무 그죠? 네, 든든한 분들 오셨어요. 너무 든든하죠. 네. 어제 그래서 저기 캠프에서 저희 네. 기자회견도 열고 두 분께서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어제 또 정말 캠프가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네, 거기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감독님 사진 좀 훌륭하다는 것보다 굉장히 올곧은 사람. 맞습니다. 네. 그런 올곧은 사람들이 오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캠프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가치관을 상징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했고 제가 요거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하다가 잠깐 9층 가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은 안 밝혀요.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인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인데 되게 정치 고고고 관여층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청 쫓아다니던 여성 어떤 단체 여성 회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 거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분은. 그쵸. 거기서 오셔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내가 딱 봤는데 이분이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싶은데 너무 반갑게 어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제가 미소 지어드렸어요. 나라와 국민만 생각한다 그러면 선택은 아주 그러니까요. 심플합니다. 네. 아는 거야 그분이 그럼. 이제. 그래서 너무 아는 소름 맞아요. 끼쳤다. 아. 요게 민심이구나. 맞아요. 그럼 이게 그런 민심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 승리 요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승리 요정. 승리 요정이신가 보네. 그런 아, 네. 그쵸. 네, 승리 요정이 오면은 좋은 징조. 그렇지. 네. 제가 깜짝 제가 놀랐어요. 예전에 이제 저는 여기 현실 정치 들어오기 전에 변협 선거할 때 네. 그런 우리 캠프가 되게 이기기가 힘든 캠프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김현장에서 딱 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김현장이 오는 캠프를 이기는 캠프인데 그쵸. 그래서 근데 다른 대형 로펌들은 상대 쪽에만 갔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딱 김현장에서 오길래 이기는 캠프인데 그러면서 승리 요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때 그 오신 형님한테 아마 우리가 진다 하면 제일 먼저 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약간 리트머스 그래서 같이. 끝까지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그쵸. 아는구나. 네. 나 그분을 거기서 봐서 너무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다. 승리 요정이 직관을 왔다. 그러니까. 승리 요정. 네. 그러니까 또 다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근데 저는 어제 네. 보면서 또 그 후보님이 직접 두 분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게 좀 다르고 되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손 잡고 또 소개하고 했던 영상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제 아세요? 7시 저녁 7시 반에 저 라방 있었던 거 아세요? 당연히 알죠. 네. 새우깡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쿠팡에서 여러분 새우깡 지금 사고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좀 먹으면서 하려고 준비했어요. 어머. 제가 네. 사왔지 또 아, 새우깡을.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담궈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 좀. 농심입니다. 우리 농심 아저씨 어디 갔지? 농심 아저씨. 안 그래도 농심. 대여창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은 거예요. 농심 아저씨 지금 너구리에다가 새우깡에다가 농심 주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아저씨 보고 싶다고 농심 아저씨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도 새우깡 드시면서 지금 방송 보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어제 제일 재밌었던 게 네. 한동훈은 새우깡, 이재명은 카드깡. 아까 댓글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내가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 진짜 웃겼어, 맞아. 저런 진짜 멘트는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오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 라방도 참 그쵸? 소통하니까 좋은 것 같아. 저는 네. 저 옆에 있는 매운 새우깡으로 추정되는 저게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매세. 네, 매세.
그러면서 농심 지켜봤었습니다. 아저씨 막 나오는 농심 아저씨. 그러니까 지금 다 들으시고 계시고 아 요쯤에서 우리 농심 아저씨가 한번 또 등장해 주시면 좋은데 어저께 저희 한시 방송할 때 농심 아저씨가 슈퍼챗 쏘고 가셨어요. 네. 우리 농심 아저씨. 아저씨는 이 구독자분이신 거예요? 아 스킨 인더 게임 공짜는 쟤하고 없다. 같이 우리 프로그램 하시는 패널분. 아. 근데 농심 주가 오른다고 꼭 찍어주셨는데 몇 프로 올랐어요 그때 행중님? 그럼 몇백 프로 올랐죠. 네, 우리 그러나요? 구독자들 돈 벌어가지고. 어머. 네. 그리고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몇백 프로 아니고 올랐습니다. 네. 올랐습니다.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행정님이 거기 안성에서 유전이라도 터졌나 생각해요. 그때 하여튼 오르고 그 돈 맞습니다.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농심 아저씨가 또 저거 많이 하잖아요. 성대모사를 또 되게 많이 개발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 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 필름 어디야? 엄청난 거지. 영상. 농심이. 불경기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여러분 방송만 잘 보셔도 돈 법니다. 근데 이제 너구리하고 이거 새우깡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새우깡 게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손이가요. 그렇죠. 손이가 새우깡. 가네요 진짜. 근데 요즘에 새우깡이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쌀 새우깡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그죠? 쌀 새우깡도 있고. 먹물은 옛날에 있었어요. 네, 먹물도 있었고 트러플로 만든 것도 있어요. 전 트러플 새우깡 좋아하는데 네. 이건 오리지널이고. 갑자기 갑자기 얘기 막 하고 있어. 저희가 먹으니까 이게 소리가 나나 봐요. 네. 새우깡 ASMR. 행주행님 얘기를 좀 해주게 해달라고. 지금 아. 행주행님 말씀하셔야 되나 봐요. 여기 뭐 캠프 지금 진행 사항. 아, 네. 그렇지. 캠핑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중간에 잘라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쨌든. 계속 진행하시죠. 네. 그렇네요. 예. 네, 어쨌든 그 라이브 방송 참 좋았다. 네, 어제 라이브 방송도 9,000분 이상 시청하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갑자기 올라간 그 라이브 방송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맞아요. 사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된다고 네네. 이 퇴근길 방송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 저희 방송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좀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행주행님도 아이디어 뱅크고 그러니까요. 우리 상수 박상수 변호사님도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 함께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 혹시 어제 윤희석 그 수석 대변인 오신 그 저희가 쇼츠 만든 영상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올려주시고 제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준비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너무 이게 좀 퍼펙트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이게 좀 거리감을 느껴서 이거 뭐가 있을까 좀 허당끼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잡은 게 이제 길치예요. 들어온 데 나간 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화빌딩에서 길 많이 아, 잃으시겠는데요? 그래도 그땐 저희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여서 뭐 한또 길이라는 게 하나 있던데요. 아, 한독에. 한동훈 또 길 잃었다. 왜냐면 네. 가다가 다시 잡아갖고 오는 어떤 허술한 점도 있더라. 인간적인 면이 있더라. 자기적이지 않고 네, 네. 억지로 안 만든 건데 뭐 아유 한동훈도 우리랑 똑같네. 이래야 접근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서울법대 4학년 때 사시되고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뭐 법무장관 장관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이게 너무 멀잖아요. 천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 대표가 조금 더 예능감으로 이 반전 매력을 끌어내기가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네, 네.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렇게 높은 사람을 또 캠프도 제일 높은 층에 잡아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서 어저께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롤 하면서 게임 방송 한번 하셔도 재밌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니면 또 공부왕 찐천재 이런 데 나가서 공부 얘기도 좀 해줘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SNL 코리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새롭진 않잖아요. 스타그래퍼에도 한번 나가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 그런 얘기도 게임에도 하고. 한번 참가하자. 그래서 막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 나가는 건 좋은데 네. 너무 또 해박해요. 네. 라이브 다 그룹들을 완벽하게 해갖고 나가지 이기려고 거기서도 좀 그런 거 좀 없애야 되는데. 아 그런가. 그러니까
홍준표의 반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아. 허당끼가 홍준표는 완전히 있는 거거든. 그건 너무하죠. 뇌뽑기 그렇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음.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은 인간미라고 좋아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하고 옆에 있을 때 우리 한 대표가 잘하더라고 옆에 이렇게 말을 걸면서 그러니까 또 어제 맞아요. 강직들에 와서도 처음 만났는데 한동훈 괜찮대. 마음이 그래가지고 싹 어제 풀렸어. 제가 뭔 질문을 했냐면 네. 유시민하고 한동훈 중에 누구를 같이 대통령 되면 쓸래 그랬더니 둘 다 쓸게. 아이고 그 두 분이 일 같이 네.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데 너무 잘하겠다는 그거부터는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와 잘 안 해도 되는 분야를 좀 바꿔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네. 그것도 그러네요. 지금 방금 주신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딜쿠샤님께서 우리 아들이요 20대 중반인데 완전 무당층이에요.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슈카 유튜브 슈카 되게 구독자 유명하죠. 많잖아요. 맞아요. 2030 남성 공략용으로 슈카 유튜브 출연 성사시켜주세요. 슈카 괜찮아요. 이거 괜찮다.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네, 네. 박상수 뭐 대변인 오늘 슈카 우리 좀 상수 박상수 씨가 보고 가니까. 아니 뭐 슈카는 저도 즐겨보는 사람이라니까 네. 즐겨보는데 그냥 생각보다 많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제가 이번에 이 예능형 가족 오락관 경선 덕분에 우리 우리 한동훈 후보의 MBTI를 알아버렸어 제가. 알아버렸는데 네. 같더라고 나랑. 네. 그래서 아마 둘 다 재미없구나. 아니에요. 많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본인들은 막 재밌다. 근데 특징이. 아니 근데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어떤지 아세요? 네. 새우깡만 먹어도 재밌어. 그렇죠. 그렇죠. 지지자분들은 아니, 새우깡만 먹어도 제 재밌어. 말은 네. 저 길치 같은 저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허당기가 허당기. 있는 게 네. 이게 우리 MBTI 특징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저거를 그래서 우리 MBTI가 저 정도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가 음. 않아요. 그걸 이제 의지력으로 누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릴 때도 네. 저도 지금도 길치고 항상 어릴 때도 그 실내 주머니랑 좋은 도시락 맨날 잃어먹고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게 일이었거든요. 우산 맨날 놓고 오고. 우산 놓고 오고. 네. 지금도 우산을 너무 많이 놓고 다녀서 없는 행패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맞으면서 컸는데 근데 내가 이 길치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몇 가지가 이게 그래서 이게 MBTI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돼. 예전에 보면 네. 막 그 수첩이나 막 심지어 스마트폰을 뭐 어디 놓고 가는 걸 막 서둘러 들고 가서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실 건데. 네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저 그거 이게 말이 안 돼. 완전 공감되는 게 변호사님이 저 기억났어요. 우리 그때 한동훈 후보 책 나왔을 때 교보문고 네네. 가서 책 사고 거기 지지자분들이 사인해달라고 했는데 날짜 연도 다르게 막 써주고 2024년으로 쓰고 25년인데 24년으로 그래갖고 그거 막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지 알겠다. 변호사 생활하다가도 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가끔 오타나 이런 것들이 유독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이렇게 하나씩 허당기가? 이렇게 빠지는 게 있는데 네. 이 대표님은 근데 이거를 참 좀 뭐랄까 극복한 것 같아요. 노력으로 되게 극복했다. 노력으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서 이거를 다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그 허당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여기서 윤희석 대변인이 뭐 책 5권 놓고 뭐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시에 2권까지 뭐 2권씩 이렇게 본다. 그 얘기하시죠. 그것도 우리 MBTI 특징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옛날에 내 와이프랑 공부할 때 와이프가 되게 저를 보고 번잡스러워서 공부를 같이 못하겠다 했는데 왜냐면 제가 10분 공부법이라고 네. 10분 이상 한 과목 집중이 안 돼서 10분 공부를 하고 다음 책으로 넘겨 또 10분 공부하고 다음 책으로 넘겨 그래서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분잡스럽기는 분잡스럽네. 네, 굉장히 번잡스러워 그래서 저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그 생기부에 주의가 산만하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의가 산만하여 근데 대표가 언젠가 북콘서트 하는데 주의가 산만하여 담임 선생님이 자기한테 썼다 그래. 이게 근데 MBTI 요번에 그놈의 예능형 경선 때문에 내가 이 스포가 돼서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내일 발표가 돼서 나오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거 보여주려고 하면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맞아. 있는 대로 보여주시면 그냥 빵빵 터질 맞아요. 것들이
많아요. 오. 근데 본인이 이거를 찍어서 올리죠. 뭐. 그러니까 많을 거예요. 길이 그렇죠.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방금 저렇게 네. 이정재하고 친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네. 유퀴즈 언더 블록에 나왔어. 유퀴즈 뭐죠? 유퀴즈 그냥. 유퀴즈에 네.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 유퀴즈도 좋죠. 아이디어도 예. 주시네. 네, 네. 유퀴즈에 나가시면 대화가 될 거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SNL은 반대입니다. SNL은 가면 안 되죠. 조금 네. 희화화하는 희화화가. 네, 거 그거는 좀 네. 너무 심하고요. 너무 심해서 네. SNL은 약간 저는 반대예요. 지금은 뭐 유퀴즈에서 못 나오게 할 겁니다. 아마 그 후보들끼리 네, 그런 네. 균형성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나올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Q&A 하는 거 보면 약간 개그감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개그감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허당 같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죠. 좋지만,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덕후의 기질이 많으시잖아요. 어제도 시계 이야기 하니까 대표님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 뭐 좀 아는데? 이렇게 좀 공감대를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만년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을 잘 몰랐는데 대표님이 만년필의 픽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필기구에 대해서 감이 좀 있다 이러면서 좀 공감대가 생기면서 약간의 호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모래시계 검사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제 방송할 때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패션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 이거는 좀 있잖아요. 네. 핏도 있고 패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옷도 그렇다고 막 명품 사고 이러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쇼핑 한번 같이 해도 좋다. 재밌겠다. 무신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텐다도 고르면서 같이 네, 네. 그러니까 뭐 재밌을 그런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네. 하시고 편집숍 가면 또 여러 브랜드 있으니까 그쵸, 네. 특정 브랜드가 뭐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올라온 글도 제가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감독님 보여주세요. 네. 사둥이 하우스님. 애기가 사둥이에요? 대단한데? 네. 오늘 페이스북에 한 대표님이 고양이 발톱을 깎아주는 동영상 올라왔는데 방송해주세요. 이거 준비했죠. 자, 감독님, 자, 준비해주시고. 한 대표님이 고양이 발톱을 깎는데 고양이는 싫다고 야옹거리는 모습 너무 귀엽더라고요. 글 올라오자마자 댓글에 저희 고양이 사진도 올렸는데 한 대표님 고양이랑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다고 이런 거 쓰셨는데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발톱을 이렇게 깎으시더라고요. 네. 발톱 깎읍시다. 발톱 깎자. 저걸 깎아서 괜찮은데? 괜찮아. 야. 괜찮아? 여기 조금만 더 깎자. 요즘 아까 아팠어. 가만 있어. 좋아. 깎았다. 자, 고고고고. 너도 깎을 거야? 응, 나연아. 우리 와봐. 에이, 때 깎자. 결국은 집사였어. 그쵸. 네, 결국은 한동훈 후보님도 집사였다. 예. 저런 거 할 때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인간미 네.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양집사 모먼트. 안동원 후보가 아이들이랑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 맞아. 그거는 아이들을 진짜 만나면은 표정이 그냥 탁 풀어지면서 그 평소와는 전혀 다른.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랑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정말 자연스럽고. 맞아. 그래서 애들은 또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른 맞아요. 중에서도 이렇게 잘 통하는 어른들을.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좀 동물도 동물인데 이제 아이들이랑도 많이 좀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포동 정혜림 네. 오늘은 정다람쥐라 했으니까 네. 정다람쥐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다. 우리 장다람쥐가 그 얘기했구나. 왜 한동훈 후보는 아이들 만나면 제일 먼저 안녕 나는 한동훈이라고 해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한다고. 좀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다정하게 먼저 말을 이렇게 걸어주시는데 애들이 그거에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어른들 원래 사실 남자 어른 무서워하는 애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대척점에 있는 게 이거였어요. 안녕, 난 한동훈이라고 해. 이거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나 김문수인데 이거 하고
너무 대쪽점인 거. 도지사입니다. 네, 나 도지사인데 김문수인데 요거랑 너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것도 포인트 재밌었다. 네, 라는 생각 듭니다. 여름주환님. 대표님 라방 매일매일 해주세요. 쇼츠로도 뽑아서 많이 올려주세요. 어제 라방 후에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라방도 진짜 저는 괜찮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오피셜 계정 자체가 네.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네. 또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계속 먹으면 안 이번 되는데. 기회에 오피셜 계정 실버 버튼 가야죠. 그러니까요. 바로 실버 버튼 그 개봉식도 한번 그쵸, 해야 돼. 언박싱. 예. 그러니까 자, 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그 제가 요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3등, 4등 뭐 빅4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그 얘기 아까 투표했는데 아까 투표 결과 보니까 1,400명 정도 네 투표를 하셨었고 결국은 그냥 나경원이 더 싫어 이렇게 투표 결과 보여주시죠. 네, 나경원이 더 싫어 정도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랬고 그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저격했는데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다. 양심 있으면 물러나는데 저는 이게 이름이 바뀐 거 아닌가? 한동훈, 안철수 저격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4등에 들기 위해서는 네. 자기하고 같은 진영의 사람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닮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두 분 다 군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장교로. 그 외에는 다 미필 내지 뭐 보충력이에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4강에 올라갈 때 안철수 후보가 안 올라가고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면은 그긴 다 저 공군 장교 한 분만 계시고 홍준표 후보는 그 예비역이라고 옛날에 우리 방이라 그래요. 방이 받은 그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대한민국 통수권자 정도 되면은 군에는 정상적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계엄 이후로 진짜 국민들이 그렇죠. 딱 네, 그렇죠. 딱, 그러니까 이 계엄을 선포했던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계엄을 했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군의 기강이라는 부분을 나는 군인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했냐 싶을 정도로 그날 계엄을 했는 군인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두 가지 군인은 두 가지잖아요. 네.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든지 네. 아니면은 이것은 부당하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자기가 AI 전문가인데 한동훈 후보가 AI를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랬네. 200조 그 공약. 네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보니까 저는 어제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어떤 AI 공약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자신만의 안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AI 공약 때문에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신사임당 유튜브에서도 먼저 치고 나갔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테마주도 열받는데 여기서 이제 AI도 열받는다 이렇게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안철수 연대가 있어요. 네. 둘 다 연대 출신도 아니면서 소소하게 터졌어. 둘 다 과학자가 공대 출신. 그러네. 그러면서 이국종을 싹 끌어들이면서 막 공대만 이 나라를 맞습니다. 네. 이끌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어떤 두 사람들은 선수를 뺏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예. 그러니까 네. 예, 자기가 그래서 사실 포인트 못 잡았네. 공대가 아니고 공감대일 뿐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안철수 씨가 저래 얘기하는데 이면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안철수 씨가 그동안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IT 쪽이라든지 그리고 공학자로서의 위치, 뭐 의료계, 의료계 그런 게 그래서, 있었는데 그것이 뭐죠? 한동훈 씨가 오면서 많은 부분에 지워졌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저 인기가 나의 많은 부분을 갉아먹었다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고 또 우리 나경원 씨 얘기하는 것 중에 앙금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아까 얘기대로 부탁했는 거 안 들어줬다고 패스트 트랙에 네, 부탁했는 네, 거.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지엽적이다. 아, 적어도 지엽적이야. 국가를 경영하는 맞아. 사람들이 맞습니다. 국가를 경영 야
진짜 우리 한동훈 씨 말이 맞다. 네.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 이 부분에는 네. 여야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분 같이 좀 더 고민해 보자. 네. 나는 제가 그런 발표에 너무나 고무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이제 더 들어가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정책적 깊이를 보면요. 과학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규제를 어떻게 풀 거냐. 결국 법적 제도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리합니다. 예. 한동훈이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대는 기술 제일주의지 네.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맞아요. 국경을 뛰어넘는 기술을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맞아요. 거냐. 아, 탈 그렇게 규제할 접근이 되네. 거냐. 그래서 지금 예리하네. 미국의 트럼프도 사실은 탈규제위원장을 그렇게 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변호사도 잘 알지만 왜 박 변호사가 잘합니까? 코인 말하자면 관련된 소송도 많고 맞아요. 기술적인 네. 깊이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법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가상자산에 네. 대해서 다른 나라 어떻게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것을- 시장에 맡기고. 예. 음. 그러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대라고 하는 맞아요. 자기 그냥 막연한 이건 내 건데라는 기술 제일주의인데 그게 아니고 국가적 부가가 부과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레귤레이션을 할 거냐. 어느 정도 풀어줄 맞아요. 것인가. 이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맥을 짚지를 못해요. 지금 안철수 의원 제가- 실망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그건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만 너무 대응을 해줘서 나정이란 별명까지 만들어 주니까 나도 별명 만들어줘. 나도 간택해 달라 나도. 이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 별의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치인에게 그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 그 때가 네. 지나지 않았나. 안철수 의원에게도 그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박원순 철없던 시장이 구두 그러면 수밖에 안 철없던 시대. 났는데 안철수의 철이 없으면 수밖에 없는데 구두 뒷굽을 이렇게 달아서 보여줬던 그 시절에 네. 그 안철수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네네. 되게 이게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게 정치에서 준비가 안 됐을 때 때가 오는 경우가 많고 준비가 되면 때가 아닌 거예요. 야, 지금 안철수 예리하네. 후보는 준비가 됐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때가 지났어요. 그러네. 차가 그게 가버렸어.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도 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과 그런 자질이나 이런 경험이 충분히 많은 분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래서 그냥 그 때가 아니면 때인 사람을 밀어주면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그 화려했던 그때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차는 가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짧았지만 이준석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됐던 그 시절이죠. 네. 근데 저는 고시를 또 안 되고 이제 로스쿨로 늦게 변호사가 되곤 했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소년등과라는 게 왜 옛날에 3대 아군이라고 했는가를 이제 좀 들고 나니까 좀 느끼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네. 소년등과를 하고도 스스로 수신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년등과를 하고 나면 약간 사람이 너무 이렇게 업돼서 스스로 수신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죠. 네. 제가 보기에 이준석은 바로 그 소년등과 이후 그 수신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짧은 전성기를 지금 저버린 벚꽃처럼 날려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 네, 날려버려. 아, 행정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면 이건 아주 잘 나갔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감동 행정님이 저버린 어지가 안에서는 감동을 안 하시는데. 내가 문과 출신이라서 흔들렸습니다. 상수 박상수. 야.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행정님이 캬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 나 이런 모습 처음 봤어. 막걸리 드실 그러니까요. 때도 안 하시던데. 캬, 이거. 막걸리가 아까워서 안 해요. 이렇게 감동받는 모습. 아니,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준석 의원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그냥 쐐기를 박는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뭐 보수의 그러니까 그 국힘하고는 뭐 단일화 안 한다 이런 얘기 딱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대구에 내려가서 자기는 이제 장래가 있다는 거죠. 네. 장래가 있다는 거고 아까 이제 별의 순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준석도 마찬가지.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 초대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직을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이제 인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알 수 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국회 총리 인준 통과 가능성 첫 번째 이제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 판단했었고 두 번째가 안랩 주식 백지 신탁 그게 이제 얘기는 우리가 나온 얘기는 본인은 뭐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랩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크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분이 총리가 되었다면은 상이 좀 틀려졌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분당 가서 이제 국회의원하고 스스로 당 대표 나와서 척을 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정부가 인수위원장을 했던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척이 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제 그때부터 이 뭔가 전조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게 시그널이구나. 그렇게 되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네, 네. 윤석열 정부 이제 당선을 시키고 나서 당 대표를 그러잖아요.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 신태라고 공을 이루고 나면은 물러나야지만은 그 공이 인정을 받고 오래 간다 이랬는데 내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라고 그 공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냐. 이거는 뉴스 엔진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타카 아저씨가 나를 딱 보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야, 이거는 뉴스엔진에서만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라고 하면서 눈에 사인을 딱 주신 거죠. 별의 순간을 맞이하려면요. 네. 머리에 공을 맞아야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정치 시사 토크쇼 뉴스 엔진 티키타카 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바로 딱 치고 나와야죠. 낄낄빨빨 잘하지. 저런 특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쇼가 바로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티키타카에서 타카 아저씨의 역할이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이제 쪼는 거, 치시는 거. 저를 쪼는 거. 아닙니다. 공격수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많은 민심이 지금 궁금해하는 우리 나경원, 안철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오. 아니 아까 우리 자체 조사한 투표한 거. 네. 우리 민심은 56대 43이구나. 네, 지금 1,6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야. 지금 안철수 후보가 56%로 4위가 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4위가 될 것이다. 43%가 나왔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박빙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따뜻하네요. 왜요? 안철수 떨어질 줄 알고 위로하는 여기서라도 이겨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난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타카 아저씨께서 그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앙심이 있느냐 없느냐. 나 이거 좀 궁금해요. 근데 있는 것 같아. 뭔가 꽁해 보여요. 꽁해 보여. 아니야? 아니에요? 뭐 공감하죠. 네. 뭐 없을 수 근데 있겠습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에게 앙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윤석열 덕본 사람이 한동훈 아니냐? 나는 구박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면 말도 같아야죠. 네. 그러니까.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본인을 잘 모르시나 봐요. 아 약간 이런 건가? 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오빠 나 먹고 싶은 거 없어. 마라탕?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삼겹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각각류 사줘 이런 거. 그러니까요. 각각류까지 올 때까지 아니야 먹고 아니야. 싶은 이런 거 없어 그랬는데 그럼 삼겹살?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앙심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앙심인데 윤 대통령이 여전히 그전에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못한 거죠. 네. 왜 내가 서울법대의 한동훈의 10년 선배인데 뭐 법무부 장관을 줘도 나를 먼저 주지 왜 나는 20억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자리를 주고 말이야. 뭐 이제 장관 자리를 그렇게 새빠랗게 밑에 후배한테 주면 나는 뭘 하라는 말이냐. 한동훈이 장관이면 나는 부총리라도 됐어야 되는데 왜 20억짜리 처박아 넣냐. 뭐 이런 불만이 있었고 그럴 수 있네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용어로 보면 그는 앙금이라기보다는 좀 질투 뭐 이런 어떤 심정이 아니었겠냐 하고 시기 질투. 저것을 앙금을 푸는 방법은 단팥빵을 사다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의 부군이 있어요. 부군도 서울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아요. 굉장히 친해가지고 어떤 처음에 윤석열 정부
처음에 어떤 일이 얘기가 돌았냐면은 네. 나경원 의원의 부군이 대법관 후보로 네, 이제 네, 뭐 거론되고 그런 얘기도 뭐 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망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실 시그널을 잘못 읽은 거예요. 당 대표 후보로 나가지 말아라고 시그널을 줬는데 자기는 나가라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군 대법관도 날아가고. 아이고. 이번에도 대선 후보 나가지 말라고 그렇죠. 콜을 했는데 잘못 읽고 나가. 고독을. 그분이 뭔가 신호를 잘 못 읽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문수 오빠를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콜에서 말했더니 내보고 나가라고 하는 줄 알고. 병원 내려였는데 네. 올려로 들으시고. 오묘하게 그 드럼통에나 들어가고 말이야. 그게 이게 벌써 세 번째인 게 네. 당대표 나올 때 연판장 한번 당했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전당대회 때도 우린 처음에 다 친윤 후보가 나경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기 그런 줄 갔다 알았어요. 오신 네. 원희룡 후보가 친윤 후보가 된 거야. 맞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뭔 거지? 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벌써 그때도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또 친윤 후보가 나경원인가 김문수인가 네. 홍준표인가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나온 거죠. 심지어 4명 중에 맨 아래야. 네. 맨 네 번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촉이 많이 갔어. 나경원 의원을 보면 그냥 안타까운 예. 맞아요. 아 진짜 그래요. 짠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판장, 진짜리야. 명태균. 명태균의 어떤 혐의가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명태균의 피해자야. 그렇지. 피해자지. 네. 가장 피해자야. 큰 피해자지. 네, 피해자야. 그래서 아니 이분은 정말 어찌 보면 이 당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총선이 끝나고 네네.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모든 그 패배 책임을 몰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방어하다가 친한계가 돼버린 거지.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김기현 의원 때부터 영입되고 했거라서 딱히 친한계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선이 끝나고 천목회 만들고 그랬을 때 나경원 의원이 우리 천목회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한 3명 정도 불러다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경원 의원이랑 그때 밥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나경원 의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 당의 남자들이 너무 서운하게 한다. 너무 좀 너무 좀 그렇다. 안타까워.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마음이 짠하게 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이 당에서 겪은 일들이 사실 그렇게 신사적인 일들을 당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거를 어찌 보면 강하게 한동훈 후보처럼 강하게 대립각을 그렇죠. 딱 세우고 네. 강하게 선명하게 했으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러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계속 나쁜 남자 옆에서 계속 이번만큼은 나죠. 이번만큼은 나죠. 이번만큼은 나잖아요 하면서 아니야. 계속 나 경훈이야. 그러고 나 경원이야. 이번만큼은 나죠. 그래서 난가를 3번 하고 계속 난가만 하고 나가 아니야. 난감합니다. 아이고야, 그냥 난감. 부드럽게 드럼치라 그랬더니 드럼통에 들어갔잖아. 난가와 난이가 아니 그걸 드럼통인 줄 알고 드럼통인 줄 알았구나. 우리 정혜림 나이트샷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과 난이가 스키 지금 4등 5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위전이야. 미치겠어 진짜 어떡해. 그래서 와일드카드전이 최고 재밌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나 어떻게 눈에 주름질 것 같아요. 감독님 저 댓글 이제 우리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네,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셨습니다. 또 의견 주셨으니까 요거 제가 쫙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읽어드리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더 채운 경과료 5분 드릴 거거든요. 네, 우리 변호사님, 우리 포동 혜림님, 또 우리 행주행님, 네, 우리 기자님, 우리 이번엔 타카 아저씨, 네, 제가 댓글 읽어드리는 분들 중에서 우리 5분 추첨해서 드릴 겁니다.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네, 항상. 네, 우리가 고르는 네, 거예요? 제가 댓글은 다 읽어드릴 거고요. 네. 좋은 댓글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 아이디 하나씩 찍어주세요. 이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카 아저씨. 선물은 이겁니다. 네, 선물은. 네. 이거 좋아요. 왕 저 좀 잘 해주세요.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예. 자, 김현주님, 이재명
찐 실세는 김현지 보좌관입니다. 저 이재명과 9년간 싸움 중입니다. 전쟁입니다. 그 김현지 못 잡으면 누구라도 그 김현지 잡으면 누구라도 이깁니다. 이런 거 주셨어요. 그래요. 오래된 노래님, 저 안철수가요, 한동훈 지지 선언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안철수가 서울을 미래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해요. 유럽 바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공항철도나 와이파이 경험하고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한시국민님, 이거 아시죠? 한동훈과 함께 시대를 바꾸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자. 네, 행주행님 유머로 재치 있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행며듭니다. 이야, 이분 드려야죠. 이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지. 한 분 당첨되셨네. 한 분 당첨. 네, 한시국민님 한 분 당첨. 네, 마포동료 시민님 자주 오시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제 보통의 하루를 전합니다. 주위 많은 분들이 어제 올라온 쇼츠와 릴스 등을 보고 뭉치자 요거에 꽂히셨다고 해요. 한동훈이면 갈라진 보수 다시 뭉칠 수 있겠다 싶었대요. 타 후보 네거티브보다는 뭉치자로 이미지 몰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노래님, 한동훈이 시험 범위 정해준 것처럼 너도 나도 한동훈의 정책을 베끼고 있어요. 심지어 상대당 이재명까지. 그분은 원래 그래요. 네, 그렇게 남의 정책이 좋아 보이면 베끼지 말고 오리지널 한동훈을 지지하면 됩니다. 이재명 너도. 나 이 사람 선택하겠어요. 그래요? 오래된 네. 노래. 오래된 노래님, 네, 픽 됐습니다. 네, 파쿠님. 바이 구시대, 하이 세시대, 오늘의 토론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제가 저분 선택. 좋습니다. 네, 파쿠님 고맙습니다. 순돌이님 오셨다. 순돌님. 네, 안철수가 올라오는 것보다 나경원이가 올라오는 것이 한동훈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박변님, 지난 전대에 원희룡에게 소수를 줬던 김대남이가 나경원 캠프에 있었고 소수 전달은 김민수가 했어요. 한동훈 캠프에서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예, 이런 글 주셨어요. 역시. 우리 순돌이님 한 칼 있어요. 진짜 순돌님. 네, 순돌이님 또 글 주셨는데 토론 과정 괴롭지만 나경원 올라와야 극우표가 김문수 나경원 표를 나눠 먹기도 하니까요. 나경원이 올라오면 2차에서 50% 후보 확정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우리 순돌이님 한 칼 있어요. 네, 엄명식님 고맙습니다. 네, 푸알림. 경선에서 몇 프로 치고 이기는 것보다 개엄 반대파 4강으로 가야 토론에서 영양가 있는 에너지를 만들고 한 후보 대선 예고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표는 초장에 최대한 벗기고 대선에서 개엄 반대파로 연합을 해야 유리합니다. 대선 중도표를 보면 극우와 중도 보수의 싸움은 도움이 안 됩니다. 공감됩니다. 이런 것도 줬어요. 네, 마포동료 시민님, 21일 월요일 9시부터 우리가 합법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아주 돈줄을 내주자고요. 네, 이경희님, 울 아이디어 뱅크 행주행님, 한 대표님 캠프로 모셔야 합니다. 얼른 모셔가세요. 이런 거 주십시오. 입구까지 갔다 와. 제가 모시고 갔다 왔어요. 네, 저번 주였나요? 네, 이번 주였나요? 네, 딜쿠샤님, 우리 아들 20대 중반인데, 아까 읽었다. 네, 슈카 응원해 주시면 슈카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했던 분이시고요. 네, 달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 검열로 논란이 많습니다. 주식백과 채널 김성회님이 고군분투하십니다. 이런 것도 주셨고요. 네. 여름조아님, 어제 채널A 저녁 뉴스에 김나홍만 비전 발표 공약 내보냈고요. 한 대표님은 쏙 빼버렸어요. 채널A 편파 방송 나날이 심합니다. 이런 것도 주셨어요. 네, 사둥이 하우스님 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고요. 네, 여름조아님, 이것도 아까 읽어드렸고요. 네, 최송아님 고맙습니다. 파쿠님, 네, 그냥 평범한 일상 너무 좋아요. 한동훈 라방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요. 주하님, 한동훈 구독 많이 해주세요. 한동훈 이야기는 대표님 방송 아니고요. 모르고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입니다가 한동훈 오피셜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입니다까지 쳐야지 나오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파리지행님, 행주행님 찐팬입니다. 너무들 고생 많으시네요.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직구님, 나경원은 드럼통으로 자진해서 들어갈 일을 만든 듯 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맨 위에 거 다 그거까지 읽었는데 요거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직 선택을 못하신 우리 기자님 하셨고 우리 순돌이님. 순돌이님 네, 좋습니다. 순돌이님. 네, 네. 순돌이님 그리고 우리 저는 호동. 달님인데요. 순돌님 축하합니다. 네, 순돌이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순돌이님. 저는 네. 달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지식백과 김성애님 이분 저희 남편도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 공감대가 되게 생겨가지고 네. 네,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달님까지 해서 5분 저희 유스엔진 이메일 주소 좀 올려주시면 네 이분들께 저희가 더 채움 경과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저희한테 그 개인 정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 정보 취급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2시간을 과자도 먹으면서 달려왔고요. 예, 끝 인사 우리 행주행님 아니다. 끝 인사하면 안 되겠다. 끝 인사는 우리 그 변호사님하고 우리 포동 두 분만 하셔야겠다. 네. 저희가 연예 뉴스 또 다음 이어가거든요. 방송에. 네. 우리 안진영 기자님 저 나와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네. 최고의 히트.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안진영 기자님과 3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만 인사할게요. 네. 네, 변호사님. 예, 뭐 레이스가 시작됐고 네. 레이스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 뭐 반드시 이길 거고요. 2차 경선에서 50% 이상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도록 좋습니다. 네, 그냥 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고생하십니다. 네. 네, 우리 포동. 네, 포항의 동력. 포항의 동력 정혜림입니다. 네. 네. 왜 계속 포항의 포동을 동력. 네. 포동님. 아니, 그래서- 포항의 동력인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포동 피동이라고 아니에요. 포동 피동인데. 포동. 알겠어요. 네, 우리 저- 포항 북구. 그쵸. 포항 북구 출신 정혜림입니다. 안 그래도 포항 가려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네, 왜냐면 저희 모교도 거기 같이 간담회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네, 울산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당연히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응원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저 포항 내려갈 생각입니다. 저도 내려가서 직접 뭐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 대표님들하고 네. 좀 인사도 좀 시키고 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포항이 또 월요일에 핫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티키타카 저희가 정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 연예부 소식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 기자님께서 현역가왕 2의 최종 우승을 했던 박서진 가수를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수의 그 현역가왕 2의 뒷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 그 맛배기로 제가 한 5분 정도 되죠, 감독님. 네, 직접 인터뷰한 영상 틀어드리면서 제가 두 분은 배웅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부 우리 캠프에 네. 문화 관련해 가지고 뭐 도움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함을 특종 받아야- 메이커. 네, 우리 문화부 안진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제가 기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 보시면서 두 분 배웅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